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 번째예요? 두 번째네요. 1월 1일 날 한번 뵈고. 올해 새해가 무슨 년이에요? 병신년이죠. 자, 이러면 병신 같은데 어때요? 합격은 해야 되겠죠. 맞죠? 자, 이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원숭이 신자. 원숭이. 자, 제가 무슨 띠냐 하면 원숭이 띠입니다. 제가. 그래서 49이에요. 자, 원숭이 띠 병신년 같은데 뭐예요? 요거는 해야 되겠죠. 합격은 해야 되겠죠. 근데 뭐가 필요해요? 합격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대요. 요게 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세 가지 물이 필요해요. 세 가지 물 중에 제일 필요한 거는 뭘까요? 세 가지 물이 있는데 뭘까요? 하나는 눈물입니다. 자, 눈물이 하나 필요해요. 눈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11월달 수강생은 어때요? 눈물 한번 흘렸습니다. 왜 눈물을 하나 흘렸을까요? 자, 무슨 말인지 대체 모르니까 눈물 한번 흘렸어요. 근데 12월달 수강생, 전달 수강생들은 괜찮아요. 이제 뭐가 뚫렸어요? 기가 뚫렸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보니까 1월달, 2월달 수강생들은 어때요? 눈물 좀 흘려야 됩니다. 눈물 좀. 자, 눈물을 흘렸으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땀이 필요합니다. 땀만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물이 필요한데 첫 번째 뭐예요? 눈물이고요. 자, 두 번째 뭐예요? 땀이 필요하고 세 번째 피가 필요해요. 눈물은 뭘 암시할까요? 결론적으로 눈물은 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럼 요거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쉽지가 않아요. 몇 과목이니까? 6과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이걸 해놔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시중에 책에서 이게 많이 나와요. 책이 뭐예요? 정리의 힘이 많이 나옵니다. 정리. 자, 요즘 정리가 안 돼서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람 정리가 안 돼서 시끄러운 사람 누굴까요? 바로 최태원 씨죠. 그러니까 모든 게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 사람 정리가 돼야 돼요. 최태원 씨는 사람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무슨 정리가 돼야 돼요? 청소 정리가 돼야 돼요. 집안 정리.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공인중개사 1년 하면 뭡니까? 집안이 엉망이에요. 엉망. 빨래는 저기로 가 있고 애들은 뭡니까? 완전 거지죠. 맞아요. 거지가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뭐가 돼요? 또 하나는. 자, 그럼 영양실조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영양실조. 왜냐하면 공부한다는 핑계로 해서 애들한테 제게 못 챙깁니다. 그러면 2년 가는 것보다 1년에 해치우는 게 나아요. 우리가 많이 알면 괴로워요. 많이 하면 괴로워요.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 적당히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올해 1년 했다가 내년 따라서 2차를 하게 된다. 그럼 머리가 복잡해져요.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머리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 적당히 문제 푸는 거. 사실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민법도 있어요. 민법을 1년 안에 풀려면 어때요? 1년 안에 민법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봐봐요. 자, 1년은 하루는 며칠이에요?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곱해봐요. 얼마예요? 이게 8,760시간이라는 게 단서가 나옵니다. 아마 우리 시험은 언제 봐요? 자, 그러면 2달을 빼야죠. 2달을 빼면 여기 1,440시간을 빼야 돼요. 그러면 0, 2, 3, 7 남아있는 시간은 뭐예요? 7,320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에서 시간 10,000시간도 못 산다라는 거예요. 10,000시간. 여기에다 공을 하나 더 붙여볼까요? 몇 년이죠? 100년이죠.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공 2개 붙이면 1, 10, 100, 1000, 10,000, 10만. 얼마예요? 8,700, 6,000시간, 87만 6,000시간만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뭡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 그럼 빼면 또 2로 나눠야죠. 그럼 시간이 다분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100년을 산다고 한다면 100만 시간도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가멸차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이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삶이라는 게 꼭 시간으로 따져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간으로 한번 따져본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1년에 주어진 시간은 8,600시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달을 보니까 7,320시간. 그러면 여기에다 2로 나누면 뭐예요? 2로 나눠야죠. 또 수업 시간에 졸죠. 그러니까 몇 시간 남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짧은 시간입니까? 그러면 짧은 시간에 정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하려면 뭐가 해야 돼요? 정리가 돼야 된다. 봐봐요. 자,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무조건. 봐봐요. 1차는 몇 과목이에요? 2과목. 하루 만에 끝나야 돼. 1차 하루에 정리가 다 돼가지고 오늘 뭐예요? 하루에 정리가 다 끝나야 된다라는 거야. 자, 2차는 뭐예요? 2차는 몇 과목이죠? 4과목이죠. 여기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럼 며칠이에요? 이틀 만에 전 과목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뭐예요? 파워를 키워야 됩니다. 뭐예요? 정리야. 그럼 만약에 이제 하루는 1차, 하루는 2차, 그 다음에 이제 1차, 2차, 그 다음에 1차, 2차. 그러면 토요일 날 시험 보죠.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3번이 끝나줘야 돼. 시험 전날까지 3번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 1차가 뭡니까? 하루 이틀 걸리고 2차가 이틀 걸리면 며칠이죠? 4일이죠. 5일째 되는 날은 어때요?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떨어진 이유는 다분히 뭡니까? 실력이 없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물가물하다는 거예요. 더 헷갈린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1차, 2차를 동시에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1차를 하루에 볼 수 있도록 뭐가 돼야 돼요? 하루에 민법 오전, 오후에 뭐예요? 학개론을 볼 수 있도록 뭐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된다는 정리. 자, 2차 과목은 뭡니까? 2차 과목은 아침 공법, 그 다음에 오후에 지적 1시간, 등기 1시간. 등기는 이제 2시간 정도로 정리가 끝나야 되고, 자, 세법 2시간, 학교는 뭐 중개사법 3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3일만 되면 가물가물하거든. 그러니까 요거 지금부터 이제 1월, 2월 달부터 뭐예요? 지난달에는 우리 뭘 잡았어요? 이것만 잡았다고. 뭘 잡았어요? 뭘 잡았죠? 감을 잡았어요. 필만 잡아놨다라는 거예요. 감 잡고 체계 잡고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 2월부터는 뭐가 필요하다?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자 뭐예요?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기존은 이게 나가죠. 첫 번째 이제 기본서가 있고 뭐가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강의 노트. 그 다음 뭐예요? 자, 동영상 요 세 가지 이야기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저희가 기본서로 갈지, 강의 노트로 갈지, 요약집으로 갈지 마음으로 선택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1차는 뭘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1차는 기본서로 가고 뭐예요? 서브노트로 이제 강의 노트라든지 요약집으로. 그러면 기본 1차는 기본서가 주가 돼야 돼요. 그러면 2차는 뭡니까? 몇 과목이죠? 4과목이죠. 그러면 4과목이면 4과목이 전부 기본서로 간다. 나중에 뭐가 딸려요? 막판에 하루에 정리가 못 끝난다라는 거야. 그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자 2차 과목 쫙 저희가 뭡니까? 4과목 중에 기본서는 나는 요거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번 달의 목표가 이거예요. 나는 요 과목은 기본서로 가겠다. 이 과목은 내가 강의 노트와 요약집 엔드 해가지고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마음을 결정을 좀 해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죠? 동영상 여기 한번 봐봐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가 민법을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죠? 민법 정칙. 자, 총 몇 편으로 나눠져요? 4편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우리 봐봐요. 우리 박기인 교수님이 민법 정책 나갈 때 민법 정책을 동영상을 또 넣는다. 무슨 낭비예요? 시간 낭비예요. 그러면 어떻게 동영상을 해야 돼요? 자, 민법 정책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듣고, 그러면 지난달에 찍어놨던 뭘 들어요? 이걸 들어요. 민사특별법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봐봐요. 민법 정책을 오후에 수업을 듣고 또 동강을 들게 되면
이중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민법 정칙을 수업을 나가면 자기는 저 뒤에 동강 무슨 특별법을 듣고 있어요? 민사특별법을. 이렇게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민물관법이 진도가 나가고 있다. 그럼 뭘 들어요? 다시 와서 무슨 정칙? 민법 정칙을 듣고 있어야 돼. 동강을. 그러니까 이 동강을 이 회전할 수 있는 뭐다 로테이션을 자기가 재생 테이프를 돌려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우리 지난달에 한번 봐봐요. 자, 학교론이 뭐예요? 학교론이 문제 1번부터 1, 2, 3, 4, 5 몇 번까지 있어요? 40번까지 있죠. 그럼 민법은 몇 번부터 있어요? 41번, 42, 43, 44, 44, 44, 45 쭉 뭐예요? 80번까지 있죠. 여기에서 지난달에 뭐예요? 오답률이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오답률이 제일 많은 게 몇 번 문제일까요? 1번 문제입니다. 1번. 학교론 1번 문제, 민법 1번 문제. 왜 그럴까요? 우리 컴퓨터를 한번 켜봐요. 그럼 컴퓨터가 켜질 때 한참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채점을 해보면 문제 1번이 오답률이 약 80%가 돼요. 80%. 자, 그러면 봐봐요. 몇 번까지 틀렸어요? 2번까지. 그러면 이거는 30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5번까지 틀렸다. 몇 번이에요? 50대입니다. 50대. 자, 6번까지 틀렸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분명히 6번하고 7번은 뭐다? 60대 아니면 70대예요. 나이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연세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기 봐봐요. 그럼 뭐냐면 학교를 푼다는 것을 머리에 인지를 덜 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6번부터 이제 쭉 맞기 시작한다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어디로 넘어와요? 민법으로 넘어오죠. 그러면 민법 41번부터 자, 50번까지 무슨 정책이에요? 민법 정책이죠. 민법 정책이 어렵긴 하겠지만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주로 다 틀려요. 왜 그럴까요? 학교는 풀다가 민법으로 넘어오면 나는 민법을 풀고 있다는 걸 아직 머릿속에 감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민법 정책 소나기 내렸다 여기까지. 근데 46번부터는 맞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게 머릿속을 자꾸 뭐예요? 테이프를 돌려놔야 돼. 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생. 그래서 우리가 채점을 해보면 연세대를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충 보면. 그래서 7번까지 틀렸다. 이거는 영락없이 60대 아니면 70대예요. 그러면 1번 틀렸다. 이거는 거진 틀릴 확률이 뭐예요? 오답률이 90%가 넘어. 90%가. 이건 뭐예요? 학교는 1번하고 민법 1번 문제. 나중에 한번 보세요. 모의고사 풀 때. 이게 보통 보면 자기가 이게 풀고 있다라는 걸 감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볼 때 뭐 해야 돼요? 자, 시험 보기 전에 학교론을 잠시 자기가 잠시 머리를 돌려야 돼. 종치기 전에 시험 따르릉 하기 전에 학교론을 약간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민법을 약간 보고 회전을 시켜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바보같이 시험장에 있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민법 학교론은 약간 뭐예요? 자기가 머리를 이렇게 부팅을 해놔야 된다는 거.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민법 정책을 들었어요. 그러면 오프라인을 여기 들어서 동영상을. 그럼 쭉 진도 따라가면 뭐예요? 따라가면 민법 정책이 어때요? 가물가물하다는 거야. 일단 11월 달, 12월 달에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이 민법 정책 들어간 날은 뭘 들어요? 민사특별법. 물권법 들어간 날은 민법 정책. 계약법 들어간 날은 물권법. 민사특별법 다른 날은 물권법. 이렇게 해서 자꾸 동영상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좋다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그러면 동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요 강의 노트를 정리하는 데 힘을 좀 쏟아달라는 거 1, 2월 달에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본서는 토대로 해서 강의 노트를 딱 정리해 두는 거. 이번에는 정리의 힘, 그걸 활용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공시법령은 몇 가지 법률이 있어요. 아직 안 배웠지만, 안 배운 사람도 있지만, 기존에 배운 사람은 몇 가지 법률이 있어요? 읽어봐요. 자, 크게는 지적편과 뭐가 있어요? 등기편이 있죠. 그럼 제가 진도를 지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자기는 뭘 듣고 있어야 돼? 바로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등기 수업 들어간 날은 동영상을 뭘 듣고 있어요? 지적.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가는 인터벌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영상 활용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오늘 지적 나가는데 집에 가서 동강을 또 지적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처음 강의 듣는데요.
그러면 가서 그냥 들어요. 그냥 등기. 필기도 하지 말고 등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이렇게 한번 들어놓으라는 거야. 한번. 그러니까 등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딱 들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또 바보 같은 사람. 기본서 봐봐요. 기본서가 60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30일에 끝나겠다 해서 페이지 계산을 해요. 페이지 계산을 합니다. 몇 페이지 읽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제일 공부 못하는 사람이야. 공부 못하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절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 법에는 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이 있고, 장이 있으면 뭐예요? 편이 있어. 그러니까 좀 뭐예요? 그러면 자기가 공부하고 싶으면 잘라야 돼. 1절, 2절, 3절 이렇게 잘라서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 내공이 쌓이면 뭘로 가? 장으로. 장으로 쌓으면 편으로 읽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민법 1페이지부터 저기 뭐예요?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그게 1편이거든. 내공이 쌓이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찔끔찔끔 읽어봐야 뭐예요? 법은 내공이 안 쌓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이라는 것은 상호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게 40분에서 45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오버되는 경우가 있죠. 가다가 끊어줄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논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것들 책 읽을 때 절, 장, 편 이런 것들 잘라서 읽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절이 쌓이면 뭐가 돼요? 장. 그러면 장별로 읽어야 돼. 나중에 실력이 다르면. 그러면 장이 쌓이면 뭐다? 편. 그러면 하루 앉아서 민법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찔끔찔끔 읽어봐야 별 효과가 없다라는 거야. 법이라는 것은. 그걸 잘 생각해서 이제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아까 계산해드렸죠.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남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야간 수강생 분들도 앉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올해는 휴가 가야 안 가요? 가기만 해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농담삼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휴가 이제 7, 8월 달에 휴가 갔다 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 탄 사람 살가죽을 벗겨버립니다. 그랬더니 분치를 득질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휴가 갈 생각 하지 말고요. 특히 야간 수강생들은 잘 봐봐요. 야간 수강생들도 여기 있을 겁니다. 한번 봐봐요. 자, 1월 달은 며칠이에요? 자, 30일이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월 달에 30일하고, 그 다음에 저기 한 달하고, 저기 9월 달에 하루하고 맞먹는 가중치야. 그것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두셔야 돼, 그걸. 근데 사람들은 9월 달 되면 이 하루가 한 달하고 맞먹는 가중치야, 공부할 분량이. 그럼 봐봐요. 우리가 시험을 언제 봐요? 토요일 날 보죠. 그러면 야간 수강생은 언제요? 휴가를, 시험 일주일 전에 휴가를 내라고. 그때 이제 초토화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시험 전에 며칠이 남았어요? 5일이 남았죠. 이 5일은 5일이 아니야. 몇 개월이에요? 5개월이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여기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자꾸 모의고사에 너무 연연해요. 봐봐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점수가 나왔어요. 자, 57.5가 나왔어요. 3월 달에. 만약에 그래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4월 달에는 47.5. 자, 그러면 쭉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한 42.5가 나왔다. 어때요? 요때 57.5하고 요때 42.5하고는 같아 달라요? 다르죠? 여기는 어때요? 쉬웠어요. 그러면 쉬웠으니까 어때요? 올라가지가 않고, 그러면 점점 모의고사 점수가 올라갑니다.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럼 점수는 어때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이때 57.5하고, 저때 뭐예요? 봐도 30점대하고 점수는 맞먹는 가중치야. 근데 수강생들은 안 그렇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첫 시험에 57.5가 나왔다. 그러면 두 번째 57.5가 나왔다. 그 똑같은 점수는 실력이 자기가 붙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첫 모의고사를 생각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점수가 떨어지니까 자기가 자꾸 뭔가 문제, 그건 아니에요.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 정도. 그러면 요때 만약에 70점이 나왔다. 그럼 9월 달에 50점에서 60점이 나왔다. 그게 맞먹는 점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 바로 7, 8. 이때가 난이도가 제일 어려워요. 7, 8, 9고. 근데 10월 달에는 되게 쉬워요. 그냥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그러니까 요게 이제 모의고사의 어떤 활용도를 우리가 따져주셔야 되고. 그러면 요번 달의 목표는 이겁니다. 바로 뭐예요?
강의 노트 정리를 좀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일단 기본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달라는 거.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기본서는 이제 딱 깔아놓고 이제 옆에서 강의 노트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진도를. 자, 그러면 맨 앞에 한번 펼쳐봐요. 자, 맨 앞에 뭐가 나와 있죠? 전체 보기라는 걸 찾아봐요. 전체 보기. 찾았죠? 이게 다야. 이게 다예요. 이게 강의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기를 이게 한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이게 전체가 다라는 거야. 전체가. 그러니까 별로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게 한눈에 쏙 볼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싹 머릿속에 부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팅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측에 보니까 좌측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좌측에 보니까 여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나가야 돼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 이제 난이도를 좀 높여서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크게 이제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자, 오늘 무슨 법 배우러 왔어요?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자, 좌측에다 써요. 여백 많잖아요. 좌측. 거기 파란 딱지 있는 거.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써놨죠. 근데 부동산 공시법은 없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분별할 때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 공시법령이야. 느낌을 가져야 돼. 부동산 공시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법률이 몇 개 이상은 될 수 있다. 2개 이상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법은 없어요.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건 없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어제 뭐 배웠죠? 공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법이라는 법은 없어. 보통 공법과 관련된 번개 법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공법은 몇 개 법률이에요? 6개 법률. 6개 법률이 이거는 공법과 관련된 부동산 관계 법규가 되는 거야. 공법이라는 법 자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봐봐요. 사인이면 뭐가 돼요? 사법이 돼. 국가면 뭐다? 공법이 돼. 그래서 공법 자체라는 것은 없어. 단행 법률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공법은 어제 몇 개 법률이 있다고 배웠어요? 6개 법률이 있다고 배운 거지.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것은 없어. 뭐예요? 부동산 공시법령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느낌을 그렇게 가져야 돼. 그러면 벌써 봐봐요. 우리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올해 이제 존경하신 분이 한 분 계셔요. 삼성에 정년퇴직하고 올해 이제 5월 중순에 와서 1, 2차 동차에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감이 정확해. 찍는데 도사야. 찍는데 도사예요. 뭔가. 그러니까 왜 도사냐? 이 사람은 뭐예요? 딱 알아요. 부동산 공시 법령 그러면 법 체계가 이거는 2개 이상이 되는구나. 그러면 적어도 2개 이상은 된다라는 거야. 2개. 근데 여기 공시 법령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잘라봐요.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 여기 뭐예요? 공시 법령이야. 그렇죠? 그럼 부동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 우리 99조 1항에 나와 있다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건물이죠. 그래서 뭐 읽어봐요. 뭐죠? 토지와 건물.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어디에요? 읽어봐요. 공시. 밖으로 공개해주는 법령. 이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 공시법령이야. 자, 공시라는 것은 밖으로 알려주는 거거든. 밖으로 알려주는 거거든. 대표적으로 여기 한번 봅시다. 청강이 듣는 사람들은. 읽어봐요. 무슨 토지대장 배우는 거야? 토지대장, 대장들. 자, 그러면 또 하나 배우는 게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부를 배우는 거야. 등기부.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밖으로 공개해주는 법령. 이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 공시법령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자, 거기 이제 여백에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봐봐요. 자, 첫 번째.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써봐요. 공간 뭐라고 써놨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나눠져.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 등기법이 있어. 등기법. 그럼 벌써 뭡니까?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령은 몇 가지 법 체계되어 있다. 두 가지. 그러면 머릿속은 어떻게 돼야 돼? 이원화돼 있어야 되나? 이원화. 벌써 요걸 딱 보면 이원화다. 이원화.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법이 두 개구나. 그럼 공통점이 바로 부동산 공시와 관련된 법이구나. 그래서 부동산 공시 법령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머리 구조가 벌써 출발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머리 구조를 이원화해야 된다. 이원화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몇 문제가 나와요? 12문제. 등기법은 12문제가 출제돼요. 그럼 더하면 몇 문제예요? 24문제가 되는 거야. 24문제. 24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머지는 몇 문제? 13문제. 13문제는 어디에서 나오죠? 세법에서 나와요. 간혹가다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봐봐요. 자, 어떤 사람은 우리 공인중개사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죠. 그러면 몇 점 이상이어야 돼? 자, 40점 이상이어야 되고 가락이 없어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되겠죠. 근데 간혹가다 와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 공시법령 그러면 요 24문제에 40%가 넘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합쳐서 40점만 넘기면 돼. 가락만 없으면. 자, 그렇다면 이거 40% 이거 40%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쳐서 40점만 넘기면 돼. 가락이 아니라는 거.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한 문제는 몇 점이에요? 2.5죠. 그럼 몇 개를 맞아야 60점이죠? 24개. 그럼 여기 봐봐요. 이거 뭐예요? 세법 포기해도 24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 결론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나? 아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공부하는 아집이. 자, 그럼 3년 전에 세법이 어려웠거든. 근데 뭐다 푼다고 두 문제, 세 문제 맞았다고. 근데 결론은 저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몰빵으로 3번 찍겠어. 그러면 뭐예요? 3개, 4개 이상은 맞겠다. 몰빵으로 찍으면. 그러니까 그런 아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집이 없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창피하다고 어떻게 찍어요? 1, 2, 3, 4, 5, 1, 2, 3, 4, 5, 1.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 자,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시간이 뭐에 별이 울려서, 종치는 게 별이 딱 울려서 10문제가 남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앞을 봐야지. 앞에 30문제를 풀었던 걸 봐야지. 딱 보니까 1번이 없다. 그러면 1번으로 몰빵.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딱 앞에 푼 것 중에 2번이 없다. 2번으로 몰빵. 3번이 없다. 그러면 3번을 몰빵. 앞에 걸 빨리 서둘러서 봐야 돼. 앞에 문제를. 그럼 앞에 문제를 딱 보고 없는 지문들을 몰빵으로 주라고. 그러면 뭐예요? 적어도 3개 이상은 나올 거 아니에요. 3개. 3개 이상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시간이 좀 올리면 앞에 빨리 봐. 빨리 해서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빨리 보고 번호가 없는 거 적은 거에다가 몰빵으로 주라고. 그냥 뭐예요? 3번으로 몰아주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작전을 구사해 줄게요. 일단 합격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합격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몇 문제? 12문제. 부동산 등기법은 12문제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래요? 여기에다 이제 박스를 하나 딱 잖아요. 박스. 뭐예요? 관리. 그렇죠. 관리. 자,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령은 어떠한 측면을 강의한다? 관리적 측면을. 그럼 어제 뭘 배웠어요? 공법. 공법은 개발적 측면이야. 개발.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그러면 여기에다 써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통상 X다. 뭐가 나오면? 개발이 나오면 X다. 이런 감을 잡으란 말이에요. 감을. 그러면 만약에 혹시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개발. 근데 우리 형님들은 봐봐요. 개발 X 해놓고 뭐예요? 이제 이용을 못 해먹어.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국토정진의 기여. 자,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법의 목적은 국토정진의 기여에 있다. 어때? X. 국토정진을 두 자로 건치면 개발이라는 거야. 바로 그겁니다. 그게 머릿속에 탄력적으로 노느냐 안 노느냐 그거는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 개발이 나오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개발의 의미는. 개발은 어디에 배웠던 공법이라는 거야. 그럼 저는 어떠한 측면이다? 관리라는 측면이 관리. 자, 그걸 감을 하나 잡아야 되고 또 하나 여기 한번 봅시다. 또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뭘 좋아해요? 정보를 좋게 좋아해요. 정보 중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은 읽어봐요. 창조 경제를 좋아한다. 그게 바로 정보입니다. 근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 뭘 해요? 4대강 사업을 좋아해요. 4대강 사업. 4대강. 그럼 4대강 사업, 이 4대강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었어요. 만약에 치수 사업을 제대로 해놨다면 당군 역사 이래로 치수 사업은 MB밖에 없었거든. 이명박 대통령밖에 없었거든. 근데 이왕 했더라면 제대로 해놨다면 칭찬받았을 텐데 거기에다 뭐 떡고물을 다 빼먹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문제야. 한마디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세금 탈루에다가 뭐다? 부실을 해놨다는 거야. 부실. 그래서 봐봐요. 우리 서울에서 뭐예요? 중앙차선 잘 해놨다라는 게 그 한성센터를 잘 해놨다라는 건 그건 돼요. 근데 그게 대해서 뭐가 많이 들어가요? 세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근데 요 자체로는 상당히 힘들어. 무슨 법인지를 잘 몰라요. 봐봐요. 읽어봐요. 공간정보. 뭐라고 써놨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게 이 법 자체로는 뭘 의미하는지를 모른다고. 근데 여기에다 박스를 딱 쳐놔요. 요 정보가 바로 뭐냐?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무슨 정보다? 지적 정보야. 그러면 법명을 이렇게 군쳐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적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했다면 오히려 많이 닿았을 텐데. 그래서 요 정보에는 무슨 정보를 담고 있다? 지적을 담고 있다라는 거야. 지적. 자, 그러면 이제 지적. 그러면 사람의 뿌리도 누가 있어요? 사람의 뿌리가 호적이 있듯이. 그러면 뭐예요? 땅의 뿌리가 바로 뭐다? 지적이야. 근데 호적을 뒤흔들어 놓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야. 노무현 대통령부터 이 아래가 평정해졌지만 이 아래가 없어져 버려서 ABM이도 없어져서 그게 바로 호적제도를 약간 흔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부거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검사는 뭘 좋아해요? 검사는 대통령의 뭐에 발바닥에 떼야. 근데 대통령이 검사고 일개의 검사고 토론을 했다라는 것은 대통령 망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워낙 토론을 좋아했기 때문에 청문회의 대스타죠. 청문회로 흥했다가 말로 망한 사람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검사하고 토론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어. 검사는 일명 뭐예요? 대통령의 발가락에 떼만 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상명하복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지탄의 논란거리가 또 많이 됐던 게 그런 모양이에요. 일단 좋아요. 평등해졌다라는 건 좋습니다. 정당인들. 또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찢어놓은 게 있어.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이혼한 게 많아요. 세금 때문에. 진짜요. 그 진짜 이혼이 법상 이혼이 그냥 사실상 이혼으로 찍어놨는데 진짜 실제 이혼이 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게 많았을 거예요. 부동산 종합소득세 때문에. 종합세금 때문에. 자, 그렇다면 뭡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정보라는 걸 알아둬야 돼. 지적 정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은 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부동산은 읽어봐요. 토지하고 뭐가 있다? 건물이 있다. 토지와 건물이 있다. 포인트는 뭐예요?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토지와 건물을 뭘로서? 등기로서. 읽어봐요. 공시하는 거. 그렇죠? 그럼 등기부는 몇 종류? 두 종류. 읽어봐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몇 원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바로 서서히 윤곽이 나타나네. 법 자체에서도.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봅시다. 자, 설명을 이제 한번 들어봐요. 이게 접니다. 여기 뭐예요? 한번 적어 놓을게요. 뭐라고 적어 놨는지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애모. 그렇죠? 애모. 자, 이 자가 무슨 애자예요? 바깥 자. 그러니까 겉으로 표시해 준 거, 겉으로 공시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지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바깥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자, 그게 바로 뭡니까?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야. 사실. 자, 그러면 등기라는 것은 뭐냐면 갑이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을한테 팔았어요. 갑은 무슨 등기해주죠? 이전 등기. 을은 뭐예요? 잔금을 치러줘야죠. 이렇게 변동하는 거. 이게 뭐예요? 권리 변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등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관계 주된 공시야. 자, 권리. 그러면 봐봐요. 근데 청강이 듣는 사람은 이걸 이해를 또 못해요. 무슨 관계? 읽어봐요.
사실관계, 권리관계. 사실관계를 주. 그러면 우리 등기는 무슨 관계가 주다? 권리관계가 주야. 자, 그러면 사실관계는 겉에 있는 그대로 표시해 주는 거.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사실은 사실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니까 읽어봐요. 지적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 이 말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암기. 암기하면 만점. 암기하면 만점. 자, 그럼 봐봐요. 등기는 무슨 관계? 권리관계. 이거는 암기한다 해서 다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특히 등기법은 뭐가 주가 돼야 돼? 이해가 주가 돼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적은 암기하면 만점. 그러면 지적 점수가 안 나온다는 소리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점수가 안 나온 이유는 뭘까요? 암기가. 한마디로 속된 말로 게을러서.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부동산 등기법 무슨 관계예요? 권리관계. 왜요? 이해. 속된 말로 머리가 나빠서. 그렇죠?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상당히 등기법이 그래서 어렵다라는 겁니다. 나온다고 찍어줘도 못 풀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해해서 암기를 해줘야 돼, 이거는. 암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풀리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암기. 무조건 외워서 접목만 시켜주면 지적은 그냥 12문제 만점을 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을러서 안 나오는 거고, 이거는 머리가 나빠서 안 나오는 거야, 결론은. 그러면 등기법을, 그러면 공시법령을 잘 하려면 뭐예요? 부지런해야 되고, 이해력도 빨라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공시법령에 수업 들어온 사람 보면 거지 뭐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합격자야, 합격자가 되는 거야, 합격자가. 공시법령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또 24문제가 나오니까 공부를 또 안 해요. 어제 뭐 배웠어요? 공법이 까락 나올까요? 공시하고 세법이 까락이 많이 나올까요? 공시하고 세법이 까락이 더 나옵니다. 이유는 안 해서. 그래서 이게 봐봐요. 공시세법을 뭐 해요? 뭐라고 써놨어요? 개무시한다고. 진짜요. 개무시합니다. 근데 왜 개무시하냐 이유를 알았더니 공시법은 24문제고 세법은 16문제라고 생각해서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만약에 단행법률로 40문제 나오면 악착같이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공시하고 세법이 뭐예요? 까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까락이 많이 나와요. 공법보다도. 근데 공법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나 하거든. 근데 나름대로 공시하고 세법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까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일단은 감각을 이렇게 잡아야죠. 부동산 공시법령 법이 몇 개다? 2개. 뭐 읽어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건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 몇 하나 돼 있다? 2하나 돼 있다. 지적은 뭐예요? 사실관계의 주된 공시.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러면 만약에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번이 바뀌어서 지목이 바뀌어서 지목은 권리의 사실. 그럼 얘가 먼저 바뀌고 뒤에 바뀐다라는 거야. 요게 난데 그 체계 시스템이 아주 머리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바뀌었다. 권리다 사실이다. 권리. 그럼 얘가 먼저 바뀌어. 그래서 선등기 후 지적이 돼. 난데 그렇게 연결이 될 거라는 거야. 아마 이런 관계를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구조 시스템을 반드시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를 잡아놓고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밥줘. 제가 부인한테 밥 줘 그래서 밥을 안 챙겨줘서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인한테 밥 줘 그랬더니 밥을 안 챙겨주네. 바로 이혼 사유야. 요거는 밥줘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이게 법률 관계야. 무슨 관계? 법률 관계야. 그러면 왜 남편이 부인한테 밥 줘 그랬더니 부인이 네가 챙겨 먹어 임마. 그러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이혼하자. 그렇죠? 이거는 남편과 부인은 무슨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부인이 아픈데 남편은 밥 좀 챙겨줘라 그랬더니 네가 챙겨 먹어 임마.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밥 줘라는 것은 무슨 관계? 법률 관계.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래요? 무슨 관계? 법률 관계. 법률 관계가 뭐예요? 법률 관계가 뭐예요? 아주 좋아요. 뭐 두 사람이 뭐 나오는 거, 이게 아주 좋아요.
뭐라고 써놨죠?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읽어봐요. 법, 읽어봐요. 열관계. 이게 법률관계예요. 법률관계. 자, 그럼 아까 부인이, 자, 남편이 뭐예요? 밥 좀 챙겨줘. 그럼 부인은 의무, 부양 의무가 발생하죠. 읽어봐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가 무슨 관계? 법률 관계라는 거예요. 법률 관계. 그러면 이 권리 의무 내용을 결정짓는 법이 뭐냐? 읽어봐요. 이게 실체 관계야. 무슨 관계? 실체 관계. 그래서 사람들이 실체 관계가 뭐고, 법률 관계가 뭐고, 뭐 여기 무슨 관계예요? 사실 관계, 권리 관계. 여기서부터 출발을 삐끗삐끗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처음 들어보세요, 이제. 갑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이죠.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주려면 뭘 줘야 돼요? 정여를 줘야죠. 그런데 정여세가 많이 나가서 아들한테 매매를 짜고 합니다. 매매예요. 매매를 줬어요. 그럼 매매 뒤에 정여를 감췄어요, 안 감췄어요? 감췄죠. 언니킹가 돼. 근데 봐봐요. 어차피 요 집은 누구한테 가? 어한테 가죠. 여관계가 무슨 관계? 여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 관계예요. 어차피 요 집은 얘한테 가거든. 그럼 실체 관계가 부합한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출발점부터 이런 걸 모르는 겁니다. 관계가 뭐고 실체 관계가 뭐고 권리 의무 관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걸 여기서부터 무시하는 뭐예요? 풍조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요. 뭐가 있어요? 권리. 여기 뭐예요? 의무. 요 권리 의무. 요 사람의 권리 의무. 요 사람의 권리 의무를 결정짓는 법. 그게 바로 봐봐요. 그게 실체법이 돼. 그럼 실체법은 무슨 법이 된다? 읽어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민법. 민법은 무슨 법? 실체법. 자, 무슨 관계? 실체 관계. 요 실체라는 것은 뭘까요? 내공이 좀 쌓였나 봅시다. 실체가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내용. 그러면 실체 관계가 내용이야.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은 뭐의 해석이에요? 내용을 확정짓는 거야. 그게 실체라는 것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 그러니까 실체.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공을 쌓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봤죠? 법률관계. 법률관계에서 발생되는 게 권리의무 관계고,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 생활관계가 바로 법률관계고, 이 법률관계에서 파생되는 게 무슨 관계예요? 실체관계예요. 자, 실체관계에서 내용을 따져주는 법, 무슨 법? 실체법. 실체법은 대표적인 뭐다? 민법.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러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은 지금 이런 관계를 해석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대체 사실관계가 뭐예요? 권리관계가 뭔지 그것부터 정립해 주는 게 가장 관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읽어봐요. 이제 우리 많이 했던 지적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 부동산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는 거. 그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은 나름대로 감을 잡아요. 그러면 요 감만 잡아도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대강한 거야. 부동산 공시법령은 법령이 몇 개다? 2개.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포인트는 관리, 이때 정보는 지적, 지적은 사실관계를 사실관계를 의미하고,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토지와 건물. 요거의 포인트는 등기, 무슨 관계? 권리관계, 권리관계라는 의미를 잡아줘야 돼. 그러면 여기도 한번 붙여봐요. 뭐를 붙여놨어요? 지적제도. 여기는 읽어봐요. 등기제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몇 하나되어 있다? 이하나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씩은 여기서 이제 하나씩 가지를 펼쳐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아까 전체 보기 좌측에 아까 파란 딱 있는데 요 2개를 이렇게 자기가 딱 써놔야 돼.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령은 뭐다? 2개가 있다. 법 체계가 2개가 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무슨 법이 있다? 부동산 등기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지적. 그러면 자기가 이번 달에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수강생들은 감을 잡았지만 그러면 어디가 더 쉽겠어요? 일단 지적이 쉽죠. 그러면 1, 2월 달에는 지적이라도 제대로 암기하고 하나 가고 3, 4월 달에는 민법이 내공이 쌓이니까 등기법을 찬찬히 잡아가자. 이렇게 해도 뭔가 목표를 세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 찾아요. 그러면 이번 달 1, 2월 달은 내가 지적은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지적은 좀 정리해놓고 간다. 좀 외워놓고 간다. 그럼 3, 4월 달에는 민법도 내공이 쌓였으니까 3, 4월 달에 내가 뭘 잡겠다? 등기법을 잡겠다. 그러면 5, 6월 달에는 이제 1월, 2월 달 지적해놓고 등기 3, 4월 달에 해놨으니까 5, 6월 달은 종합해서 한번 내가 지적하고 등기를 한번 내공해서 한번 다 해보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옷깃만 섞여도 뭐가 돼요?
인연이 되죠. 그러니까 저하고는 뭐예요? 인연이야, 인연. 그렇죠? 제가 뭐예요? 제가 선장입니다. 그러면 선장이 가자고 그러는데 뭘 가야지. 안 따르면 낙오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낙오자 없이 그러니까 10월 며칠 셋째 주, 넷째 주 정도 이걸로 보답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죽도록 강의할 거고 여기 뭐라고 써놨죠? 합격. 그렇죠. 합격으로 해서 그럼 합격을 한번 해봐요. 100% 전원 합격을 한번 해보자고. 신화적인 한번 설명해보자고. 그러니까 저는 합격. 이렇게 한번 목표를 세워주자고요. 그러니까 많은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공시법령은 몇 개다? 첫 강의 듣는 사람 2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2개. 그러면 본명부터 좀 하는.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길죠? 그러니까 여기 읽어봐요. 간단하게 지적편. 부동산 등기법 못 외우면 간단하게 등기편. 그럼 우리나라는 지적과 등기가 매도화돼 있다? 이완화돼 있다. 요것만 목표를 딱 달성. 그러면 그 페이지 앞에다 딱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이제 전체 보기 거기 위에 여백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체계를 잡고 한번 또 정리해 들어가자.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